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업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부제로 이제 가슴 뛰는 일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업할 때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러면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아이템하고 창업자의 관계하는 정도, 관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템과 창업자의 관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뭐 창업 관련 저걸 하면서 이런 쪽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저기 사장님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계세요? 이러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다가 빨리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가 폐업률이 거의 1년 또 채 안 돼서 스톱하는 경우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겠지라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이유는요, 장사가 잘 돼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요. 그럼 왜 안 맞느냐? 그럼 들어가기 전에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창업 아이템하고 창업자의 관여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많이 관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관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장이 거의 한 8, 90% 다 일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고, 뭐 한 50%만 해도 되는 아이템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일을.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거? 안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숨만 쉬려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려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격적으로 간섭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직접 안 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관여도가 낮은 아이템을 선택하지요. 돌아버립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없어.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래 못 해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관계없이요. 이런 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별로 여기는 창업자가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 적당히 해도 된다. 아니면 관여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딱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안 맞아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래 하는 거잖아요. 오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송을 봤는데 지금 90이더라고, 할머니가. 국수집을 해요. 칼국수집을. 근데 시작을 언제 했냐면은 60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60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저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30년 동안 거기서 그 일을 해오신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와, 나는 저런, 이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가 시작되는 연령대 그 60으로 보면, 그럼 요즘 시니어분들은
보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무지막지한 노력을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불행한 길로 스스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아이템하고 창업자의 관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내게 맞는 것을 찾아라. 내게 맞는 것을 찾아라. 제발 돈 많은 것, 돈 많이 벌리는 것 찾지 말고 내게 맞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창업하는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관여도가 높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했죠. 아이템 중에 자, 외식업은 관여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외식업 중에서도 음식업은 식당은 거의 뭐 100%라고 보면 돼요. 관여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자면 외식업 중에서도 뭐 주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 정도가 음식점보다 좀 덜하죠. 왜냐하면 주로 파는 술하고 안주를 파는데 술은 내가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판매업 성격이 강한 그 중에서도 관여가 또 낮은 거는 뭐냐면은 이미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은 뭐 베이커리 같은 거 프랜차이즈 형태의 하는 베이커리는 거의 다 완제품이 와서 거의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빵을 안 만들어도 되는 빵집 이런 거는 관여도가 굉장히 낮지요. 자, 관여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관여도가 낮으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여도가 낮으면 반대로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을 선택하죠. 근데 돈은 적게 가지고도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 아이템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자,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내가 설렁탕 집을 하고 싶어요. 설렁탕 마음에 안 드나요? 삼계탕 합시다. 그러면 삼계탕 집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가게를 알아봐요. 뭘 또 가게를 알아봐요. 미치겠다. 꼭 저런 식으로 간다니까. 전형적인 안 되는 형태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삼계탕을 하겠다 그러면 삼계탕을 끓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훈련, 그 연습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걸 누가 끓여요? 내가 끓여야죠. 자, 음식점인데도 사장이 관여를 전혀 안 하면서 음식점 운영하는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죠. 그죠?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은 항상 불안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정말 누가 또 그래 그러면 레시피요. 요즘 뭐 떠돌아다니는 레시피도 많은데 그 레시피 가지고도 내 레시피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자, 시작했으면은 자, 내 나이 60인데 시작을 했으면 한 30년은 한번 끓여보자. 아니 왜 자꾸 놀래고 그래요? 아니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골목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골목으로. 골목 안에 쑥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창업비용 적게 들죠. 유지비용 적게 드니까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가치가 쌓여갖고 이게 올라가요. 다 가치가 상승돼요.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관여도가 높은 업종의 장점입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엄청난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30년 이상 40년 된 대박집 음식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가게 파실래요? 물어보면요. 비웃습니다. 야, 네가 뭐 백지수표를 줘도 안 판다. 왜? 팔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계속 오래 갈수록 계속 부가가치가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누가 해요? 그런 집 자식들은요, 보면 딴 거 하다가도 끝에 와서 꼭 그거 하게 돼 있더라고. 그 묘한 운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 가는 거잖아요. 그게요, 가업이 됩니다. 가업. 우리가 무슨 가업 이러니까 무슨 뭐
큰 회사 뭐 기업만 물려주는 게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거 리스크가 크지요. 근데 이런 거는요 누가 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하게 거기서 그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시니어들도 생각만 바꾸면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관여도가 저는 높은 업종을 선택을 하라 그래요. 외식업 중에는 그래요. 외식업 중에는. 자,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되는 정도는 어떤 게 있냐면 창업 비용은 조금 더 들어요. 사장에 따라서 음식의 퀄리티나 제품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완전히 달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보다는 그래도 입지적인 요건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매업종 같은 경우가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업종. 판매업종의 판매업종의 특징은 아시죠? 완성된 제품을 파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팔진 않아요. 편의점에 수천 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상품이. 그걸 다 점주가 만들어서 팔진 않아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 중에서도 자기가 안 만들고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해요, 내가. 본사에서 다 대주죠. 그죠? 대주는 대로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람은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본사에서 물건 안 대주면 문 닫아야 돼요. 저는 그런 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 잘 들으라 그래요, 처음에. 말 잘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언젠가는 어떻게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든 안 틀어지든 일정 기간 하고 나와서 자기 길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가는 케이스도 생기죠. 어쨌든가.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은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이. 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요소들도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되면 높은 것보다는 돈은 좀 더 들지만 쉽기는 좀 쉽지요. 왜 내가 해야 될 게 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죠? 어떤 측면에서는 시니어 세대들이 저는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은 솔직히 굉장히 좋은데 막상 하려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를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자기 관여도를 조금 계속 좀 더 높여가지고 또 다른 자기 걸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판매업종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외식업 중에서도 판매업 성격이 강한 것은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관여도가 낮은 업종은 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저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억 정도 같으면은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은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한 뭐 100만 원 갖고도 창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00만 원 갖고도. 예를 들어 서비스업 중에 기술 서비스업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맥가이버 창업이라 그래요. 맥가이버 창업.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렇게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고장 나면 막 이렇게 수리 수선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저 형광등도 못 갈잖아요. 소켓 뭐 이렇게 뭐가 잘 고장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연락하냐 하면은 그걸 고쳐주는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평상시에 그런 것 자체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멀쩡한 것도 부숴가지고 고치고 이러는 사람. 누가 와서 좀 고쳐달라 그러면 좋아 막 가. 돈 안 줘도 돼. 그 자체가 기쁨이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고
자기 잡을 찾을 때는 그걸로 하라 그래요. 창업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자도 안 내도 돼요. 사업장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면 돼요. 무점포로도 가능한 거예요. 정 사업자를 낼 것 같으면 집으로 해도 돼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강의하고 저같이 강의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세요. 교육 사업 중에 강의 사업 중에 직접 강의만 하고 다니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더라도 집을 사업장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 강의하는 이 교육 사업 자체를 하겠다고 하면 직원도 둬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강의를 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거리를 따갖고 와서 남한테 일거리를 주고 차익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똑같은 지식 서비스업인데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규모는 크지요. 규모는 크고 폼은 나는데 제가 볼 때 버티기가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거는 혼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좋아해야 되고 자기가 아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맥가이버 창업 다시 한번 돌아가면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사업자 내지 말고 저기 뭐 가게 5평짜리 막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품 있잖아요. 뭐 수리수선 해주는 그 부품들 다 사가지고 또 막 전시해놓고 또 50대 아주머니 한 분 또 고용해가지고 전화 받게 한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 하고 명함만 2통 사서 하루 10장씩 돌리러 다녀야 돼요. 전화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품 있잖아요. 뭐하러 사놓습니까 그걸? 가까운 철물점 가가지고 MOU 체결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 가져갈 때는 장부 정리하고 월말 정리합시다 이러면 그쪽에서 땡큐죠. 그리고 그분은요 주변에서 누가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나한테 다 소개해줘요 또. 저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그래 갖고 뭐가 돈 되겠노? 저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루에 2건이든 3건이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돈 버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업, 서비스업 중에서 지식이나 기술 서비스, 그건 기술 서비스업이 들어가요. 그럼 기술이 좋으면 돼. 기술이 좋으면. 근데 기술이 엉망이면 거기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 시설장치 서비스업이라고 있어요. 시설장치 서비스업은 관여할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 PC방 같은 거 만약에 오픈하잖아요. 기술자가 와서 다 선 깔아주고 프로그램 다 깔아주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손님 받고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시니어 분들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앉아있으면 젊은 애들이 오다가 다 놀래서 다 도망가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자는 반드시 그걸 분석해 봐야 돼요. 자, 관여도가 중간인 업종은요. 내가 관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을 하면 거의 뭐 관리 감독만 하고, 그죠? 전부 다 직원 채용해서 하는 형태로 돌려도 돼요. 이걸 우리가 오토 매장이라 그럽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죠. 비용이 나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차라리 여기서 일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하루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일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런 업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게 하고 안 맞다고 하면 근데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언택이 아니라 컨택이죠. 컨택을 직접 해야 되는 업이다. 그러면 내가 관여를 하는데
이쪽 관여는 나는 잘 못한다. 이쪽 분야는. 그러면은 저는 이쪽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이가 자질이라든가 관심도에 이런 걸 다 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고 봤을 때 아이템을 그다음에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관여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내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으로 나가는 게 좀 합리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안 따집니다. 너무 안 따져요. 그 왜 안 따지냐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런 걸 그런데 하면 되죠. 한두 번 돼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낙후되는 이렇게 낡아지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년째 지금 독서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옆에 새 독서실이 생기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습니다. 왜? 새 것이 좋은 거니까. 당연히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숙박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호텔이 생기죠.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뭐 새로운 걸 지으면서 안에 시스템을 옛날 거로 넣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 임대차 같은 거 할 때도 기간을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계약 기간을. 길게 해야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아이템은 길게 해야 돼요. 왜? 한 2년 하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계약 안 해주면.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실제로. 저기 원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고시원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비용 많이 듭니다 초기에. 근데 2년 뒤에 재계약 안 해주고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이걸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하고 맞는 걸 택했는데 나하고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관여도에 따라서 전략들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관여도를 많이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관여를 많이 해갖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곧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관여를 할 수 없는 업종일수록 뭐냐 하면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하고 그다음에 점포의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당은요. 정말 잘 되는 식당은 어두워도 됩니다. 의자가 삐걱삐걱 거려도 돼요. 먹다가 자빠져도 돼요. 맛이 진짜 있으면. 그게 뭐냐 하면은 근데 만약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하면 아마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보통 쉽게 봤는데 저거 쉽게 볼 기나. 이제는 그냥 예전같이 무슨 동네 안에 이 내 주변 4km 안에 구멍가게 나밖에 없어. 이러면요 문장관 어디 막 나갔다 와도 손님들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는 그런 상권,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모든 게 초접전 경쟁이란 말이죠.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니어에 있는 분들이 그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잖아요. 그럼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강한 애정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하고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여기를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될 건가를 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을 한번 여러분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쓸 때. 식당 중에 아직도 주방장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요. 그 사장은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주방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방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죠. 나 그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장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같으면 관여도가 높은데 나는 관여하기가 싫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하기는 싫은데 꼭 해야 될 거는 있다.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 꼭 해야 될 거는. 실제로요, 이 실화인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된 저 청담동에 어떤 80평짜리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장사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요. 그 왜 적자가 나는가 봤더만 그 식당 운영을 친한 친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식자재 비용이 계속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우 뭐 10kg 시키면은 5kg만 오고 10kg 값이 가고 나머지 5kg 값은 이렇게 오고 나한테로. 뭔 말인지 아시죠? 제 이야기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이분이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그 누구 때문에 그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저는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왜? 서로 피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뭐 썼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니 믿지 못 호를 맡기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리스크는 없어요, 솔직히. 그죠? 왜? 그건 주가 아니니까. 관여를 직접 해야 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운영하는데 보면은 그 운영하는 것 자체가 품질의 퀄리티에 아니고 운영하는 것 자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업종 같으면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훈련이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직원들이 처음에 가면은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받고. 거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대로 세뇌를 시키죠. 색깔을 그렇게 막 사회에서 가지고 왔던 물 다 빼고 자기 집어넣잖아요. 그게 조직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뭔가를 새로 하려고 하면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내가 그걸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좀 뜨는 업종 중에 보면은 뭐 무인 점포 있잖아요. 무인 점포. 무인 점포는 전형적으로 관여를 안 해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인 점포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죠. 여러분들 무인 모텔도 보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 되게 많죠. 저는 지방 출장 가면 간혹 이제 그런 데 가서 자는데 무인이 아니더라고요. 날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결제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니까 막 목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라고. 이 이야기는 그냥 형태는 무인이지만 실제로는요, 보세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숙박하고 나가면은 그 친구하고 다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그것도 무인이 해요? 그 유인이 하는 거예요, 유인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무인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무인인데도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만이 그게 돌아갑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즉각 가서 해결해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문제 발생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막 뭐 누르라 그랬는데 눌렀는데 소리도 없고 이래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끝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서 무인으로 뭐 하는 거 저는 별로 추천하는 스타일은 안 해요. 당신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어떤 거 투잡으로 많이 하죠. 다른 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직장인 열심히 다니라 그래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또 뭐 돈 벌려고 거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무인 점포를 한 두세 개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면 시간대별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주체자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하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돈만 내놓으세요. 이러고. 돈 내놓으면 다 지어주고 다 작동시켜주고. 그런데 100% 그게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여도가 높고 그다음에 관여도가 중간이고 자, 관여도가 높으면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량이 중요하고 관여도가 중간인 것은 입지가 중요하고 관여도가 낮은 것은 입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대신에 창업 비용은 관여도가 낮을수록 초기 비용은 많이 듭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듭니다. 관여도가 높으면은 적게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어떤 뭐 시니어 분들이 자기가 뭐 회사 다닐 때 사내에서 강의 막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나와서 난 강사하고 싶어요. 창업 비용 제로. 창업 비용이 뭐 들어요? 근데 문제는 강의할 수 있는 강의 부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자기 문제지. 그건 자기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돈 들여가고 자기를 홍보를 하든가 그거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기본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다가 요즘 저거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서 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중에 어떤 듣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보고 소장님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5억 있어요 그랬어요. 예?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아니 나는 이걸 찾는데 나도 한 5억 들었다. 그 다음에 7년간 7년간 정말 일단 고생 해갖고 이때까지 왔는데 그를 자신 있으면 난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거저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외식업 중에서도 관여도가 높고 중간이고 낮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자면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외식업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거 이런 거는요. 관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신에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자리에 다 있지. 골목 들어가서 저 뒤에 카페 있는 집 있어요? 골목 카페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골목에 식당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찾아가니까. 그 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집 가가지고 커피 마셨는데 와, 막 흰머리가 까맣게 변했어. 그러면 막 골목 안에 막 들어가도 돼요. 간판도 없어도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가보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그 베이커리 빵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좋은 자리에 다 있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업종별 창업 전략에서도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판매업도 보면 관여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아주 낮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되는 판매업에서도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팔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업 이런 걸 하려면 돈을 떠나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또 그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계속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고객보다 내가 더 몰라요.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요, 가르쳐 주고 나갑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를 본인은 모르더라고.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대충 이렇게. 남성분들은 간혹 시내 저쪽에 가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속옷 가게, 남자 속옷도 팔고 여성 속옷도 파는데 속옷 가게 운영을 60대 남성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데 있어요.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주로 이분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뭐 정리 정돈을 하더라고. 그 예전에 내가 저기 살 때도 그랬어요. 가보니까. 근데 그걸 내가 봤어요. 청소하는 거를요. 근데 막 옷도 이렇게 여자 속옷도 정리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저 집 절대 저 집 가서 사지 마라.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만약에 화장품 가게를 해요. 그럼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어 없어요? 남자 시니어. 있어요. 있죠. 대신에 가게 나타나면 안 되죠. 매니저를 쓰고 이게요, 화장품 같은 거는 또 상품을 구입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이게 회계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만 관리를 하고 이런 거 총무 쪽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는 뒤에서 다 조정하면 되죠. 대신에 실제 판매하는 거는 누가 하냐? 아주 알바가 아니고 전문 판매 사원을 매니저로 딱 두는 거죠. 이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이 역할도 중요하니까 뒤에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잘 나가는 거를 갖다가 싼 가게에 갖다 놓고 안 나가는 거는 빨리 처분하고 이런 판단을 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업종 가보면 보세요. 창고가 예전에는 창고에 제품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창고에 제품이 많이 쌓여 있는 집일수록 장사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안 팔리는 걸 갖다 놓기 때문에 쌓이는 거죠. 진짜잖아요. 요즘 잘 팔리는 거는요, 지금 재고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런 고객이 오케이 그럽니다. 결제까지 다 하고 집에 갑니다. 물건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예전하고 그건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판매업종을 할 경우에도 관여도가 낮은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가 가능한 거,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판매업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인데, 편의점에도 직접 사장이 최소한 낮 시간에 몇 시간은, 아니면 밤 시간에 몇 시간은 자기가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해야죠. 그거 하고 안 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서비스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장치는 관여도가 거의 없고 대신에 비용 엄청 많이 들고, 이거는 오래 할수록 손해예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날수록 나는 계속 밀려나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저는 솔직히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하다가 한 오픈했는지 3일 만에 누가 와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왜 고민을 해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럼요. 시설장치 쪽은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파는데 그냥 손해보고는 안 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럼 팔고 나서는 뭘 해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그럼 내게 더 새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팔아라 그러면 뭐가 있나 싶어갖고 안 판다. 진짜입니다. 근데 대신에
관여도가 높은 업종은, 높은 아이템은 팔아 그래도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팔아 소리도 안 해. 그런 원리가 있다. 그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기술 서비스, 여러분들 헤어, 네일 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카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기술 서비스업에. 이거는 무조건 사장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도, 치과도, 약국도 어떤 약국이 잘 되는지 알죠? 처방을 잘해주고 약 잘 지어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그런 약을 해주는 게 잘 돼요. 그죠? 치과도요, 안 아프게 이빨 잘 빼고, 그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요. 응? 그 기술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비전이 없죠. 응? 저 집에 차 갖고 갔다가 나오면 차가 다 얼어져. 그럼, 뭐 미장원,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면은 자기가 한번 가서 마음에 드는 미장원은 계속 따라가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새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창업 비용도 적게 들어요. 창업 비용도.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샵을 해요. 그런데 멋있게 하려면, 예? 한 뭐 돈 많이 듭니다. 한 7, 80평짜리 괜찮은 게 얻어가지고 선생님들 한 4, 5명 주고 밑에 또 보조해갖고 한 10 몇 명을 돌려요. 그 비용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해요. 요즘 1인 미용실 있잖아요. 1인 미용실. 요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루에 2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요리집이 있어요. 대신에 퀄리티는 있고 비싸지요.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절대로 매출은 높지 않은데 수익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뭐 저런 게 뭐 폼은 안 나죠. 폼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아이템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일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지 찾을 때는요, 무조건 저는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이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창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일은 그렇게 좀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반드시 관여도가 높은 업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일 하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여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대비는 있어야 된다. 초보 창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관여도가 높은 업종을 선택하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여도가 중간 정도 되는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내가 관여를 좀 더 해서 결국은 나중에 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창업 전략을 짜는 것도 저는 나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게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걸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창업자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거를 잘못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창업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아이템과 창업자의 관여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특성에 맞는 창업자의 관여도가 반드시 있으니 그걸 좀 알고 들어가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면 알아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려면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시고, 어떤 면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경험인데, 실제적으로 경험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실제로 저 기존에 먼저 한 사업장을 가가지고 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내가 확인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가보니까 막 사장이 막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 거야. 와, 나는 저거 못해. 그럼 안 하면 되죠. 어떤 면에서 너무 쉬워요. 그런 걸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보고 오냐면
뭔 말인지 알죠? 왜 저 사람 예, 다음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한 10가지로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